5년 전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여성입니다. 종일 가족이 돌보다가 최근 주간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간병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상태가 더 나빠질지 몰라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정이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길 희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치매 치료제 개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치매도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치매 원인 중 하나인 뇌 독성 단백질을 없애는 항체 주사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뇌 부종, 뇌출혈 등 부작용과 함께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약값이 부담입니다. 한국에서는 먹는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신경세포 손상 회복, 인지기능 개선 효과 등이 확인돼 미국 등에서 글로벌 3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증상 호전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제인데 먹는 약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대상 1호로 지정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를 모집합니다.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85살 이상 3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한낮인데도 한밤중처럼 자고 있는 두 사람. 95살 어머니와 72살 아들인데 둘 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이자 아내인 60대 여성이 요양보호사와 함께 인지훈련을 시켜보지만 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악화됐습니다. 걷기 훈련도 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3시간은 늘 빠듯합니다. 요양병원이나 가면 편하죠. 근데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착한 남편이었죠. 완전히 180도 변했어요. 뭐 순식간에 욕도 퍼붓고 집어 던지고.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입니다. 정부가 치매 환자를 돌보고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만 한 해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전국 256개 기초자치단체에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는 대기 환자가 많아 1년 이상 다니기 어렵습니다. 연계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역은 간호사 등 필수 인력조차 채우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별 치매 관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인력을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치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센터를 가서 또 이제 맡아서 환자들 보니까 좀 진단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600만 명인 일본도 그래서 조기 진단에 집중합니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더 좋은 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役場でやってくれるからそれを利用しない方法はないですもんね。だからありがたいと思ってきてます。 2050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세포. 별 모양을 한 채 영양분 공급이나 불순물 제거 등 뇌 상태 유지에 필수적인 세포입니다. 독성 물질을 분해할 때 그 수가 늘어나고 크기도 커지면서 기능도 변하는데 경증 반응성 별세포일 땐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지만 중증일 땐 오히려 신경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겁니다. 중증으로 만들었을 때만 이렇게 타우가 잘못되고 신경세포가 죽고 기억력이 소실되고 뇌가 왜축되고 생존율이 감소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뇌의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치매 환자 뇌에서 많은 양이 발견돼 그동안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치매를 일으키는 원리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 독성 물질의 분해 과정에 주목했는데 중증으로 반응하는 별세포가 신경세포를 죽이는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염증이나 물리적 손상이 겹치면 신경세포가 죽으며 치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실제 신경세포를 손상하게 되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공격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실험 모델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치매 주범을 밝혀낸 이번 연구는 발병의 초기 단계부터 원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진단과 치료법의 중요한 진보입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치매 환자의 뇌 MRI 촬영 사진입니다. 이 환자의 유전자에서 새로운 치매 유전형이 확인됐습니다.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아포이 유전자에 존재하는 T형 유전변이입니다. 조선대학교 국책연구단이 동양인과 서양인 4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이 T형 유전변이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G형 유전변이보다 2.5배 높고 뇌 손상도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유전변이에 대해서 생물학적 실험을 통해서 아포이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이 T형 유전변이를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동아시아인의 70%, 서양인은 50%에서 이 유전형이 나왔습니다. 동아시아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확인된 겁니다. 연구단은 구강 상피세포를 활용한 간단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이번 분석 기법을 적용하면 치매 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측률이 좋아진 거죠. 아주 간단한 검사로도 80% 정도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연구 결과는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최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지에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치매를 앓는 부인을 만난 심중석 할아버지. 하나, 둘, 셋. 아이고 힘도 세다. 내가 접었다. 웃어라. 햇살 좋은 날 요양원 뒷마당. 오빠해봐. 아이고 착해라 이뻐라. 당신 보고 싶어. 왜 자꾸. 울래 당신도 울어라. 집에 갈까? 나하고 집에 같이 갈까? 멀쩡하던 부인에게 병이 찾아든 건 6년 전. 왜 당신이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느냐? 평생을 같이 산다 해도 자는 시간 뭐 빼고 나면 이게 반 시간 반인데. 하루도 빼놓지 않는 80대 노부부의 마지막 로맨스. 하루라도 더 밥 먹여주고 간식 좀 준비해 오는 거, 지 몸에 좋다는 거 조금 하루라도 더 먹여주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기에 할아버지는 투병 기록을 일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하고 그냥 돌아왔는데 오늘 별로 웃지 않아서 좀 서운했다. 많이 웃었으면 좋을 텐데.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함께 웃고 먹고 또 숨쉬던 공간.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은 무뎌지고 기억도 감정도 언어도 서서히 잃어갑니다. 치매는 60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건 다음 수치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72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는 180만 명, 노인 4명 중 1명인데 이들 중 10에서 15%가 실제 치매로 진행됩니다. 치매 환자 1명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는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치매 환자는 더 많아지고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죠. 2년 뒤 18조 원, 2030년에는 34조 원, 2050년에는 100조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또 어떨까요? 간병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일하는 시간을 줄였고 우울증을 경험했으며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희생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들은 히든 페이션트, 숨은 환자라 불립니다. 정부가 치매를 가정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당뇨와 신장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매일 복용하는 약입니다. 아침에 5알, 점심 1알, 저녁 3알, 하루 9알씩인데 한 달이면 270알입니다. 당뇨 발발한 지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약발이 덜 받지 않느냐.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이 70대 관절염 환자는 진통소염제에 식욕촉진제, 혈압약과 당뇨약까지 매일 먹는 약 개수가 11개나 됩니다. 통증이 막 오니까 잠을 못 자요. 병원 서너 갔는데 다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어떡할 도리가 없더라고. 하지만 지나친 약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약을 5개에서 10개 복용하는 환자는 약을 먹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2.6배, 10개 이상이면 3.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질병이 많은 탓도 있지만 적절치 못한 약물들이 섞이면서 일종의 부작용을 일으켜 치매를 유발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경안정제나 위장약, 종합감기약 등을 장기 복용할 경우 뇌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을 많이 썼을 때 분명히 인지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보다는 아무래도 3가지 정도 됐을 때는 훨씬 더 치매 위험성들을 더 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중약물 복용자의 경우 가급적 단골병원을 정해 약 관리를 받고 특히 약의 개수가 5개를 넘으면 불필요한 약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50대 후반의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치매 진단을 받은 남성입니다. 여기다 똑같이 그려봐요, 똑같이. 오각형을 사각형으로 잘못 그리고 도로동이 어디에 있어요? 무슨 구? 자주 가던 장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치매로 이어진 겁니다. 너무 아깝죠. 예수는 청춘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아들 다 결혼시켜놓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나이인데.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는 국내에 약 10만 명. 전체 치매의 17%를 차지해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습니다. 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자에게 나타나지만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는 우리가 성인병에 발병하는 위험인자하고 동일합니다. 높은 혈당이나 높은 혈압, 그다음에 과체중. 실제로 20, 30대 등 젊은 치매 환자일수록 혈관성 치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혈관벽이 0.1mm 두꺼워질 때마다 발병 가능성이 25%씩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평소 혈관 건강만 잘 챙기면 상당수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 흡연을 피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다운입니다.